소개받은 국가기록원의 김재평 연구사입니다. 저는 방금 애트리 박정규 실장님께서 AI란 무엇이고 음성인식 기술이 어디까지 왔고 저희와 같이 코어하면서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개선시켰는지를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시청각 기록물에 실제 적용해서 저희가 어떻게 연구하고 있는지 수행 내용하고 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활용 방안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남아계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보답을 좀 최대한 일찍 끝내도록 해보겠습니다. 가끔 기록관에서 많이들 오셨는데 중요한 기록물들을 기록원으로 많이 이관을 하고 계십니다. 뭐 종이 전자도 있고 그 중에 특이한 유형 중에 하나가 시청각 기록물이고요. 영화 필름, 뭐 비디오, 오디오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 최근에는 디지털 카메라로 직접 촬영이 되기 때문에 디지털 파일로 실제로 이관이 되고 있습니다. 건수로는 8만 5천 건 정도 이상 되고요. 오래된 기록물로 뭐 옛날 대한뉴스도 있고 최근에는 뭐 KTV라든가 평창 올림픽 관련 기록물, 여수 엑스포 동영상 이런 것도 있고요. 시청각 기록물의 이제 특징이자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이제 기록 관리를 하는 어려운 점이 다른 종이문화, 전자문서와는 다르게 내용 파악을 위해서는 전체를 다 이제 들어보고 직접 봐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또 대한뉴스 같은 경우는 제목이 대한뉴스 15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록물 검색할 때 바로바로 나오지가 않고 도대체 이제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내용을 전부 다 듣고 내용 요약을 하거나 혹은 자막을 전부 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또 비용과 시간 예산이 소멸되는 이제 불편과 비용이 존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청각 기록물에서 텍스트를 음성인식 기술을 이용해서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을 이제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작년 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되었고 R&D 과제 중에 자체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원에서 기록관리 R&D를 많이 수행하고 있는데 외부 용역도 하지만 저희가 자체 연구도 강화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주요 연구 내용은 음성인식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과연 텍스트를 제대로 뽑아낼 수 있는가 그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 시청각 기록을 적용했을 때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시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인식률을 어떻게 하면 향상할 것인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추진 체계는 방금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음성인식 소프트 개발 키트를 저희가 제공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고 저희가 자체 연구로서 시험용 워크스텐 제작이라든가 인공지능 훈련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수행한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애트리에서 제공한 음성인식 개발 키트를 활용해서 테스트베드를 구성했습니다. 이 워크스테이션에는 앞에도 오전에 나왔지만 딥러닝 병렬 처리를 위해서 GPU를 사용하고 있고 최신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대한뉴스 6건, 2010년 5건에서 소리악하게 시험을 했고 평균적으로 한 55% 정도 인식률을 보였습니다. 작년에 소결론으로는 음향 품질이 인식률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고요. 대한뉴스나 옛날 기록물 같은 경우 녹음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발음이라든가 주변 배경음악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회 속기록이라는 언어 모델을 적용했을 때 약간의 개선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인천 시의회 기록물에 대해서는 비슷한 어떤 의회 녹음 기록이기 때문에 개선이 있었지만 대한뉴스를 적용했을 때는 좀 개선이 없었던 것을 발견했고 올해 들어서 좀 더 구체적인 목표를 잡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인식률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좀 높게 80%까지 잡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80%가 이제 연구하면서 이게 좀 맹목적인 목표다 이렇게 생각도 들었는데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동영상 품질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목표치 좀 일관적으로 잡기는 힘들고 사실 얼마 이상 계산 이런 식으로 좀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추진 전략과 방법으로 이제 언어 모델 학습이라는 한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음향 모델 학습 이렇게 두 가지 나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받은 그 음성인식 개발 키트에는 기본적인 그 언어 모듈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라든가 그동안 네트에서 뭐 수십 년 연구하시면서 축적해온 언어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국가기록원의 기록물 특성에 적합한 언어 모델을 학습을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음향 모델은 그 애트리에서 또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국가기록물 음성인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어 모델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뭐 나는 학교에 뭐 간다 이렇게 사람을 말을 하는데 그 기계 입장에서는 그 어떤 단어 뒤에 다음 단어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기본적으로 알지 못하는데, 여기다가 많은 대량의 텍스트를 학습을 시킴으로써 나는 다음에 학교가 나올 수 있고, 그 학교 다음에 뭐 간다라는 게 그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걸 학습시켜 준 것이 이제 딥러닝의 기본적인 원리가 되겠고요. 나는 학교에 뭐 슬프다, 학교가 맛있다 이런 단어는 사실 그 사람이 쓰는 데이터 잘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확률이 굉장히 낮고, 나는 학교에 뭐 갔다 간다 이런 경우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어떤 음식점이 맛있다, 그 음식점 가보니 맛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음식점이 멋있다라는 얘기 우리 잘 안 하죠. 그런 경우에 사람이 음식점이 뭐 멋있다 이렇게 좀 대충 말해도 그 학습이 잘 된 경우라면은 음식점 다음에는 맛있다라는 단어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음성인식 엔진을 통해서 인식이 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위해서 뭐 사전 준비를 몇 가지 했고요.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국가기록 포털에 있는 뭐 대한뉴스 동영상 뭐 자막이라든가 뭐 웨이브 파일 변환 같은 것도 수행했고, 또 애들이 자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는 뭐 크게 한 세 가지 카테고리로 좀 말씀드릴 거고요. 인식률이 그럼 과연 그 최신 뉴스, 대한뉴스가 아니라 그 최신 뉴스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비교를 위해서 테스트를 했고, 그다음에 문화영화 기록 110건, 뭐 원내 그 업무 회의 자료 등을 테스트했습니다. 그리고 언어 모델을 실제 학습을 시켜서 어떻게 개선되는지를 그 시험을 했는데, 한 41% 정도, 학습 전에 41%가 55%로 인식률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언어 모델 학습을 위해서는 그 다양한 텍스트 DB, 그 언어 모델이나 그 음성인식 쪽에서는 말뭉치라고 하거나 또는 코퍼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소스는 이제 뭐 인터넷이 되겠지만, 그 국가기록물의 특성상 아무래도 그 행정용어라든가 그런 것들 많을 것으로 예측이 돼가지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혹은 뭐 정책연구용 포털 이런 데서 또 많이 자료를 구하고 있고요. 정책연구용 포털 가시면 뭐 아래 한글 원문 같은 거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시험한 결과들을 몇 가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신 뉴스 YTN 뉴스를 테스트했는데, 주제를 보시면 뭐 세월호 부양 뭐 해가지고 한 1, 2년 전 자료고요. 결론적으로 한 72% 내지 87%까지 인식이 됐습니다. 요거는 저희 학습을 하기 전에 그 애트리에서 기본 모델을 가지고 테스트한 것이고, 그러면은 72%짜리 뭐 87%짜리 그 텍스트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드리면은, 그 앞 시간에도 뭐 그 자료가 있었지만, 왼쪽이 이제 뉴스레버 원문이고요. 원문은 이제 사람이 직접 받아 적은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음성인식에서 기계가 그 탐색한 결과인데, 요거는 인식률 75.86%짜리 결과고요. 오른쪽이 이제 빨간색으로 그 오류가 난 것 단어들을 표시해봤습니다. 대략 내용이 이제 뭐 슈퍼카가 지나가면서 차들 잘 비켜주고 경차가 나타나면 무시한다 그런 내용이고요. 5억 원대를 원대라고 했고, 지금 보시는 이 차 지금 부시는 이렇게 했고, 5억 원, 2억 원 슈퍼카입니다 갑니다 이렇게 되고, 경찰을 경찰 이렇게 뭐 번역했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 오른쪽 기계가 추출한 것을 대략 보더라도, 물론 단어는 몇 개 좀 틀렸지만 대략적인 내용이 파악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 인식률이 75%라는 것이 이 정도 수준에서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점이고, 그 음성인식 쪽에 보면 인식률 80%다 하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또 간주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럼 그
기록원이 실제 소장하고 있는 시청각 기록물에 대해서 테스트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영화 기록이 있는데 그 예전에 뭐 70년대, 80년대 뭐 그런 자료들이고 뭐 쥐를 잡자 이런 개명 포스터, 개명 그 동영상들이고요. 그 110건을 저희가 테스트했는데 그 파일, 동영상 파일 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나레이터가 얘기하는 뒤에 배경음악이 쭉 깔리고 혹은 R이랑 구가를 계속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아예 인식이 안 된 경우도 많이 있어가지고 그 중에서 상태가 좀 양해한 110건 중에서 10건을 선별해서 그 10건은 정확한 측정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직접 받아 적어가지고 그 기계가 인식한 것 대비 사람이 측정한 것 대비 그 인식률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 음향 측면에서는 뭐 잡음이 많고 뭐 뒤섞여서 그 인식률이 좀 좋지 않았고 언어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50년 전 자료다 보니까 그 예전에 쓰던 비표준어라든가 뭐 사투리, 뭐 만담 이런 그 말투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 만들어진 그 언어 모델로는 인식률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인식률은 41% 정도로 나오고요. 음성 품질이 좀 안 좋은 사례를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도 시효를 마친 다음 정확한 치수에 맞추어서 깎고 연마하여 월간 3,000배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자동화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4,189년 8월에 저어든 자, 내용 들으시고 혹시 그 어떤 그 나라에서 어떤 멘트를 했는지 그 아시겠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이거는 못 알아들어야 그 정상이고요. 그 처음 이제 녹음할 때부터 그랬는지 아니면 이제 그 당시 또 방송 기술이나 녹음 기술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 녹음 과정 혹시 방송 과정 혹은 데이터 변환 과정에서 많은 정보가 소실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요런 아까 그 CEN2022라는 파일에 대해서는 요렇게 그 기계가 인식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하하라는 게 웃어서 나온 소리가 아니라 그 잡음이 요렇게 인식을 된 경우고요. 요건 지금 워스트 케이스를 하나 좀 보여드린 것이고 그럼 언어 모델을 학습을 해서 어떻게 결과가 좋아지는 좀 시험을 해봤습니다. 평가 데이터는 앞서 그 문화영화기록 10건에 대해서 평가를 데이터를 삼았고 학습 데이터는 국가기록 포탈에 지금 올라와 있는 대한뉴스나 문화영화 2000여 건 스크립트를 가지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총 학습 데이터 분량은 4,500쪽에 달하고 630만 자 정도 됩니다. 시험 조건을 저희가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좀 세밀하게 테스트를 했고요. 언어 모델을 학습할 때 그 신규 모델하고 기본 모델을 항상 조합을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신규로 모델을 집어넣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있지 않은 단어들이 그 동영상이나 음성이 나타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기본 모델과 항상 조합을 하게 쓰는데 그 가중치를 좀 나눠봤습니다. 0.7대 0.3 그리고 0.3대 0.7로 해서 신규 학습 모델을 좀 더 비중을 두느냐 안 두느냐 그런 차이고요. 또 하나는 4,500페이지 전체를 그 학습 데이터를 좀 쪼개봤습니다. 100페이지만 학습시켰을 때 나온 결과 아니면은 뭐 2,000페이지, 3,000페이지나 증거시켰을 때 결과를 도출해봤고요. 결론적으로 41%짜리 그 인식률이 55%까지 이제 14%포인트로 좀 증가가 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신규 모델하고 기본 모델의 가중치는 0.7대 3이 인식률이 좀 더 좋았고요. 평균 인식률을 보시면 이제 41%, 55% 그리고 51% 이렇게 나오고 그 약진 10년이라는 데이터를 보면 22%로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학습을 시키고 난 후에는 55%까지 증가가 됐고 맨 끝에 보면 한국의 70년대라는 게 있습니다. 41%인데 76%까지 인식률이 향상됐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보면 그 나라 살림 내 집 살림이라고 하는 건 36%인데 34%로 오히려 좀 떨어진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평균적으로 다 그 인식률이 향상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나 사례를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늘어나는 농가 소득이라는 데이터인데 39%가 이제 50%로 증가된 사례고요. 맨 위에 빨간색 이제 정답 파일입니다. 이것도 간단히 한번 들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벌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는 농부들. 오늘도 농가 수입을 보다 높이기 위한 주산지 조성 사업이 전국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곳 충청북도 청원군에서는 네, 어떻게 잘 들리시나요? 약간 좀 들리기도 하고 뭐 안 들리기도 하고 그렇죠. 좀 더 잘 살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는 농부들 오늘도 뭐 그래서 주산지 조성 사업이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 학습 전에는 요 단어들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산지, 뭐 천수답, 양잠 이렇게 했는데 그냥 단계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양잠을 양양으로 인식을 했고요. 그런데 학습을 시키고 났더니 주산지 그리고 천수답, 양잠을 정확히 이해를 했다는 점이 여기서 이제 좀 주목할 만한 점이고요. 물론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다른 오류들은 많이 보입니다만 학습 데이터를 우리가 잘 가공해서 선발을 할 경우 이런 어휘에 대해서도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는 점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학습용 텍스트 DB 분량을 좀 더 세밀하게 나눠본 데이터고요. 페이지 수를 4,500페이지가 최대일 때 뭐 중간 단계를 좀 뽑아왔습니다. 맨 왼쪽에 이제 평균 인식률 41%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42, 43, 48 이렇게 좀 늘어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모양이 그려질지를 그래프로 뽑아봤는데 대략 보면은 이제 직선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게 어떤 명확한 뭐 진리다 이렇게 딱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왜냐하면 그 샘플 수가 이제 한정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페이지 수가 증가할수록 이직률도 그 비례해서 선형적으로 향상된다는 것을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기대했던 거는 이제 이 그래프가 좀 로그 스케일로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면은 학습을 좀 많이 안 시켜도 이직률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4,500페이지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더 많은 텍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시험을 한 것은 이제 음향 신호 특성을 가지고 조정을 해봤고요. 지금 들으셨겠지만 이제 과거 대한뉴스 음성 신호 특성이 신호 레벨이 오디오 입력 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클리핑이라고 하는데 그림을 보시면 이제 A는 신호 레벨이 이제 고르게 분포된 거고요. 그래프에서 이제 하얀색이 왼쪽 채널이고 빨간색이 오른쪽 채널입니다. B는 신호 레벨이 좀 작게 녹음된 것이고 C는 오른쪽 채널만 강하게 녹음된 것이고 이런 사례들이 예전에 녹음된 자료들은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호 레벨이 맨 왼쪽 하단에 있는 것처럼 클리핑에서 이제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효과가 있을지 3dB 정도로 낮춰서 실험을 해봤고요. 요 사례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뭐 크게 향상되는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55%짜리 55.504인데 55.662로 미묘한 향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유의미하다고는 좀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이 경우에는 생산이나 변화 단계에서 이미 입력 레벨이 초과되다 보니까 정보가 유실돼서 이제 복구가 어려운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요즘에 녹음하는 경우들은 오토매틱 게인 컨트롤 AGC라고 해가지고 작은 소리는 더 크게 녹음하고 큰 소리는 이제 오디오 신호가 찌그러지지 않게 좀 작게 줄여주는 기술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 최신의 동영상에는 이런 일이 아마 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연구를 이제 자체적으로 수행하면서 이제 어려운 점이 있다면은 언어 모델 학습을 이제 텍스트 DB 수집이 만만치 않은 작업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국가기록물의 주제 범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시다시피 정부 전체 부처 47개 부처가 있고 각 지자체 200 몇 개 지자체가 있죠. 그리고 공공기관도 있고 다양한 영역에서 기록물이 수집되다 보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률, 역사 이렇게 깊게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은 인류 분야의 전 범위를 포괄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인터넷상에서 자료를 수집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문어체나 부어체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국가기록물의 음향 특성이 다양하다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연구 방향은 그래서 이제 시험 데이터를 확대를 해서 저희가 검증을 좀 더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교 실험을 위해서 아까 대한뉴스 낭독한 거를
나레이터 얘기한 거를 잘 그 인식이 안 됐는데 만약에 실제 지금 사람이 또박또박 읽는다면 어떻게 나올지 이렇게 테스트해서 그 이식률이 떨어지는 원인이 음향이 문제인지 아니면은 언어 모델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인지 좀 파악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형 음성 인식 엔진과 좀 비교 실험을 해보려고 하고 만약 비교 시험을 해서 그 나온 결과를 보면 이제 애트리 엔진, 아이폰, 캐러시, 구글 등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현 인류가 갖고 있는 최고의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인식률을 한번 측정해 보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제를 좀 다양화해서 모델을 생성을 하려고 하겠습니다. 대한뉴스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부처의 뭐 위원회 녹취록 같은 거를 좀 테스트해 보려고 했고, 음향 품질 면에서도 뭐 구간을 나눈다든지 해서 인식률을 측정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저희가 꿈꾸는 그 활용 방안은 그린 것 같습니다. 이제 캠스와 연결된 음성인식 시스템을 갖추고 뭐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뭐 대국민께 그 서비스하는 그 원대한 꿈을 저희가 갖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가 이제 이식률이 그렇게 낮은데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라는 그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식률 단계별로 활용 전략을 좀 나눠봤습니다. 음성 인식이라는 게 그 앞서 애트리에서도 소개를 해주시지만 100% 인식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새로 신조어도 계속 나오고 있고 시대가 지나가서 사람이 쓰는 언어가 조금씩 변합니다. 그래서 100%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때까지 또 기다릴 수는 없는 일이고, 그래서 대략 한 60% 이상 이식률이 되면 활용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례에서 보신 바와 같이 75%만 돼도 충분히 그 맥락을 파악 가능하고요. 그래서 활용 방법과 서비스 대상을 이식률에 따라 좀 구별을 해봤습니다. 평균 이식률이 60%만 넘으면은 열람이나 뭐 내용 기술할 때 참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검색용 색인 DB 확장하고, 이때는 이제 그 저희 기록원 내부 그 캠스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0% 이상일 때는 특정 장면에 대한 시점을 검색할 수가 있었고, 그때가 되면은 여기 계신 그 각 기록관에도 좀 서비스를 할 것으로 구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85%까지 그 성능이 올라가면 이제 대부분 포탈에 있는 그 전체 자막 데이터를 전체 그 동영상에 대해서 자막 데이터를 그 삽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구체적인 활용 시나리오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을 이제 자세하게 표현했고, 음성인식 시스템만 그 구현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연계된 기술도 같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기록물 메타데이터 DB에는 뭐 자막이라는 필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막 데이터 필드라는 걸 좀 추가해야 되고, 검색 엔진에다가 기계에 인식한 텍스트를 이제 그 색인을 생성해야 되고, 음성인식 텍스트가 나올 경우 그 시점 정보 확인 기술을 이용해서 추가해야 되는 작업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4차 산업 시대에서 제일 핵심적인 기술이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고, 그거를 활용해서 이제 국가기록원에 시청자 기록물에 적용을 해봤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제 그 저희가 연구 초창기다 보니까 그 많은 좀 어려움도 있고 그 극복해야 될 뭐 난관도 있지만, 언어 모델 학습을 통해서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 기록물의 활용이나 뭐 검색, 뭐 열람 그런 서비스를 위해서 저희 기록원이 이런 최신 기술을 활용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